안녕하십니까. 유스타 잉글리시에서 새로 나온 교재 RC를 담당하고 있는 유병조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대명사는요, 먼저 나왔던 명사를 대신 쓰는 게 대명사입니다. 그죠? 이게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은 되게 짧고 이렇게 뭐 세 글자로 끝나고 하지만 간혹가다 네 글자도 있습니다만 두 글자도 있고 그렇죠. 옛날에 제가 같이 살던 룸메이트 이름이 히사야 사카시타입니다. 너무 이름이 길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다시 치고 하면은 글자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좀 별로기 때문에 이제 대명사라는 아이가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 대명사 하면요, 나 대명사 잘 알아. 나 그거 뭐 아이마이미 다 외웠고 옛날에 포미닛에서 노래도 불러줬어. 아이마이미마인 뭐 이런 거 외우시고 나 대명사는 알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요, 토익에서 대명사 문제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칭대명사라는 아이들, 인칭대명사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아이마이미마인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가 인칭대명사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지시대명사라는 아이도 있고요, 부분대명사라는 아이도 있고, 부정대명사도 존재하며 접속사까지 범주에 넣으면은 뭐 의문대명사라든가 관계대명사라든가 해서 꽤 많은 대명사들이 있고, 실제로 토익 시험에서는 보기에 이 대명사들이 다 섞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각의 대명사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풀 수가 없는 것이 대명사가 됩니다. 은근 어렵죠, 여러분.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가장 기억에 많이 떠오르는 아이마이미마인에 대해서도 은근슬쩍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잠깐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이마이미마인 다 외울 수 있습니까? 말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아이마이미마인 또 뭐 있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또 뭐 있죠? 이 솔직히 잘 못 외우는 사람들 계시죠, 그죠? 제 보면요, 은근슬쩍 못 외우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시험에 나왔을 때는요, 특히나 잘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he, his 또 뭐 있죠? 힘도 있고요. 또 his도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있어요? 마지막 거 잘 모르겠죠, 그죠? she, her, hers 이런 아이들도 존재하고요. 이 밖에도 이런 아이들도 있죠. we, our, us, ours 라는 아이도 있고, they, their, them. 정말 시간 걸리게 왜 다 적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모르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혹은 알고는 있더라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 갑시다. 그게 뭐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는요, 수나 성이 바뀌고 있어요. 그죠? 얘는 1인칭, 2인칭, 남자, 여자. 그리고 이쪽에는 복수입니다. 우리, 내가 포함된 여러 명, they는 내가 빠진 여러 명, it은 사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 편으로 바뀌는 거를 격변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명사라는 아이는 수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고요, 성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으며 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 이런 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2인칭에는 주격과 목적격이 생김새가 같습니다. 여러분 유를 보면요, 나도 모르게 주어만 떠올리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목적어만 떠올리시는 분이 계신데 두 개가 생김새가 같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소유격이라는 아이와 소유대명사가 모양이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소유격은 되게 친숙하게 느끼는데요, 소유대명사를 굉장히 낯설게 느껴 하시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생김새가 같구나 기억하시고, 여자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랑 소유격과 목적격이 생김새가 같죠, 여러분. 둘 다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와서는 복수에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지만요, 사물 또한 주격과 목적격이 생김새가 같다는 거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하나만 잡아서 요 아이 주격. 주격이라는 아이를 답으로 넣는 방법은 굉장히 쉽죠, 여러분. 뒤에 동사가 나온다면은 앞에는 당연히 주어가 필요하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 대명사는 주격이 들어간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지나갑시다. 자, 목적격은 어떻습니까? 목적어는 당연히 타동사라는 아이가 나왔을 때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는 아이가 목적격 되겠고요. 여러분이 깜빡하셨을까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동사뿐만 아니라 전치사도 뒤에 명사가 붙고요, 얘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에도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전치사 뒤에 목적격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소유격은 뭐냐? 소유격은요, 토익 시험에서 대명사 관련 문제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아이가 소유격인데요, 소유격은 여러분 혼자 나올 수가 있습니까? 혼자서 나올 수가 없습니까?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명사가 있고 앞에 소유격이 들어가야 되고, 소유격이 혼자 나오면 안 되고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 다르게 말하면 소유격의 정답 위치는 명사 앞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 많이들은 생각을 안 하시는데,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어떤 학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좋아한다. 밑줄이 나오고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A에는 my가 있고요. B에는 me가 들어있었는데 이 학생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여기 동사가 있는데요. 동사 뒤에는 목적격 아닙니까? 그러면은 me를 넣고 싶은데 뒤에 명사가 있는데 명사 앞에는 소유격 아닙니까? 그럼 소유격을 넣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를 넣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동사와 전치사 뒤에 목적격을 나타내는 것은 얘가 단독으로서 목적어의 행위를 한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뒤에 다른 명사가 나오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요. 뒤에 목적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동사의 목적어는 이하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소유격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여러분. 그죠? 자, 여기다가 보너스로 우리 교재에서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요. 여러분이 원래 동사 파트에서 공부하는 부분입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죠. 나는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his와 him이 있는데 얘는 명사예요. 명사라서 얘는 소유격을 넣을 경우에 나는 그의 편지들을 보냈다가 되겠지만요. 여기에는 예외적으로 목적격이 들어갈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얘가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즉 명사 두 개가 붙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소유격이 아니라 다른 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파트 5보다는요. 파트 6 같은 데서 앞뒤 문맥에 따라서 소유격이 들어가는 경우와 목적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머릿속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는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격, 목적격, 소유격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레슨 1번에요. 웜업 테스트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웜업 테스트 1번은 A에는 our이라는 소유격이 나와 있고요. B에 있는 ours는 소유 대명사죠. 소유 대명사는 뭡니까? 명사 앞에 들어가는 애는 뭐죠? 소유격. 그래서 our. 소유 대명사는요. 홀로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또 다른 명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소유 대명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 대명사 뒤에는 어떻다? 다시 명사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소유격이 되겠죠. 실전 테스트 2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은요. my 소유격, me 목적격이죠. I는 주격, my는 뭐였습니까? 다시 소유 대명사다. 그래서 밑줄 뒤는 sent라는 아이가 나오고 you가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들어가죠? 동사 앞에 주어 자리 아닙니까? 답은 C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게 되겠는데 이제부터 토익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이기도 하고 학생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이기도 한 이 아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소유대명사. 소유대명사는 도대체 뭡니까? 소유대명사. 소유대명사란 소유격에다가 명사를 합쳐서 쓰는 애가 소유대명사인데 이게 토익에서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나의 명사. 사물이겠어요? 사람이겠어요? 사실 사람, 사물 다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내가 산 자동차도 내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사귀고 있는 여자, 내가 꼬신 여자든 내가 꼬신 남자든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도 당신은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토익이라는 시험은 항상 어떤 상업적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비즈니스 어떤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장들이 나온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런 연애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너는 내 거야 하면 한편으로 보면 노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슨 인신매매 할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사람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토익이라는 시험에서만큼은 소유 대명사는 사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물이구나. 요런 거를 이용한 문제가 뭐가 존재할 수가 있느냐면은 요런 문제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자 요런 문제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여러분? 얘는 비동사라고 부르고 비동사 뒤에 있는 아이는요 목적어라고 부릅니까? 주어라고 부릅니까? 그 밖에 딴 겁니까? 얘는 보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격은 주어 자리,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 그러면 복격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동사가 나올 때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제가 병조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그렇게 멋있게 이름이
그런 이름은 아닌 것 같지만. 자, 봅시다. 비동사 앞에 있는 명사와 비동사에 있는 명사는 어떻습니까? 두 개의 명사는 서로 같은 존재를 나타내고 있죠. 얘가 나고요. 얘가 내 이름이고요. 둘이 동일한 존재입니다. 하우스는 집이고요. 얘랑 동일한 존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사람, 얘도 사람이죠. 정답은 사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유대명사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실제로 토익에서는 비동사 뒤에 단독 보호 문제는 소유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 관련해서 또한 빈출 유형이 하나 있는데요. 이중소유격이라고 부르는 아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주어가 사물일 때 비동사 뒤에 보어는 역시 사물이다. 소유대명사를 집어넣자. 요런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내 친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친구. 내 친구는 my friend라고 이야기를 하죠. my friend. 근데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랑 내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나와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내 친구는 연예인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친구는 뭐 보컬리스트입니다. 어떤 그룹에. 그러면 야야야 my friend is a vocalist 이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그 친구가 나는 네 친구 아니니? 나는 네 시다발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말고도 내가 친구가 있고 너도 내 친구라는 걸 나타내주고 싶다면은 다른 표현을 좀 쓸 수가 있겠는데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서는요 요런 표현을 쓰면 가장 좋거든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게 될 부분 대명사에 대한 예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십시오. One of my friends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of라는 전치사가 여러 개 중에서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나의 복수의 친구들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가장 캐주얼하게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나 다른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은 a friend of mine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쓰느냐? 나의 네가 아닌 불특정한 friend, 부정관사와 friend, 관사와 소유격은 함께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가 들어가면은 네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부정관사를 넣으면은 너는 아닌 네가 모르는 사람이다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쓸 수가 없다 보니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a friend of mine은 내가 소유한 것들 중 하나의 친구라는 존재 이런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얘를 이중소유격이라고 부릅니다. 얘의 의미는요 one of my friends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여기에 one은요 a friend로 바뀌었죠. my friends가요 소유격 더하기 명사 아닙니까? 얘가 mine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 하나의 친구 이런 표현이 있다. 토익에서는 주로 사람 명사 of 뒤에 밑줄이 있을 경우 나는 여기다가 이중소유격 소유대명사를 넣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기 전에 그 다음 걸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레슨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레슨 3번. 레슨 3번은 제기대명사입니다. 자, 소유대명사의 중요한 핵심 사항들을 기억하셨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물 취급이 되며 이중소유격이 출제되고 있다. 3번, 레슨 3번은 제기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제기대명사는요, 생김새가 무슨 셀프인데 여러분이 조금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아까 이야기했던 포미닛이라는 가수분들이 부른 노래 중에 I, my, me, mine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를 빠뜨려서 그런 게 아닌가. 그분들이 만약에 I, my, me, mine, myself 이렇게 해줬으면 여러분이 셀프 그거 알지? 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낯설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기대명사는 어떤 용도가 있느냐? 제기대명사는요, 큰 범주로 봤을 때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첫째는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요 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는 관용적으로 쓰는 아이가 있구나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좀 끔찍하긴 하지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자살했다가 영어로 뭡니까? 자살 commit suicide라고 이야기도 되지만요. 다른 표현으로 볼 때 그가 죽였다죠. 죽인 게 다시 자기를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는 목적격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행위의 주체와 행위의 객체가 같은 사람일 때는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는 것이 이 목적어의 역할의 제기대명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봤을 때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면은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너무 쉽게만 보셔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함정이 존재합니다. 함정.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레슨 3번에 보면요. 상당히 윗부분에 목적어라는 부분에 보면은 She made herself famous 보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살짝만 예를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Miss Yoon made 밑줄 famous. 자, 답을 고르셨죠? 두 번째, 미스 윤의 책. 유명하게 만들었다. 자, 요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까, 여러분? 위 아이는요, 미스 윤과 동사, 목적어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격이 아니라 제기대명사인 herself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반면에 아래는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동사 앞에 주어, 미스 윤, herself지. 잘 보세요, 여러분. 누가 주어인가? 북이 주어고 얘는 앞에 소유격일 뿐입니다. 소유격에 등장한 아이와 목적어가 같다고 해서 제기대명사를 넣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고 있는 함정이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말려 들어가고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주의하시고요. 둘째는 우리 교재에 있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레슨 3에 맨 위에 네모 블락 찾으셨습니까? 보세요. The assistant manager asked her. 그녀에게 요청했다. her boss네요. 그녀의 보스에게 요청했다. 뒤에 to give,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to give는 투부정사, 준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to give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ask는 오형식으로서 ask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올 경우 주어가 요청했다. 목적어 보고 투동사라고. 그래서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는 여기 있는 목적어 되겠습니다. her boss죠. 밑줄 뒤에 나온다면은 그녀의 보스와 그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목적격이 들어가야지 제기대명사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준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어 자리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제기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가 아니라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와 더하기 동사의 의미상 주어가 목적어와 같을 때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 둘 다 꼼꼼하게 따져서 풀어야 되는 것이 제기대명사 목적격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테스트의 1번과 2번 한번 봅시다. 1번과 2번. 1번을 보시면 밑줄 앞에 has shown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요. 동사 뒤는 여러분이 목적어를 넣어야 되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라이벌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목적격 her과 제기대명사 herself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she는 일단 동사 앞이 나니까 탈락되겠고요. 주격이죠. be는 소유격과 목적격이 있지만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목적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herself가 존재하고요. 사물에 hers가 있습니다. 밑줄 앞에 주어 볼까요? Mrs. Robin. 여자분이네요. 그죠? has shown. 동사 나오고 다시 여자분이 보기에 깔렸으니까 여기서는 herself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같은 존재구나. 반면에 2번을 봅시다. 주격, 제기대명사, 소유대명사, 소유격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명사는 없으니까 소유격인 D는 날아가겠고요. 동사가 없으니까 주격 A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B, C의 대결 구조가 되고 있는 형태인데 밑줄 앞에는 to 부정사, to help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to help는요, to 부정사입니다. 행위의 주체는 누구죠? 앞에 있는 for employees 밑줄 한번 꺼보세요. to 부정사라는 아이가 앞에 for를 달고 사람이나 그 행위의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나면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는데요. employees가 복수의 사람이고 to help의 목적어도 ABCD 복수이기 때문에 같은 존재인 것을 인지하시고 답을 B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기대명사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기대명사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주의사항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 자, 제기대명사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거 부사 그러면은 형용사 수식은 부사가 하는데 그러면 형용사 앞에는 제기대명사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부사도 부사 나름입니다, 여러분. 위치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밑줄이 나올 경우
일반적으로 얘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라고 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온 다음에 밑줄 자리는 뭡니까? 동사 수식의 부사 자리죠. 이 자리가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은요, 직접 혹은 손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는데 여러분은 요 두 자리가 나오면은 강조용법의 제기대명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토익 테스트 3번 봅시다. 밑줄 앞쪽에 보면은 to watch 동사가 보이고요. the clip이라는 애가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A, B, C, D에는 대명사들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 행동의 주체를 보아하니 Ms. Ramos라는 여자분이네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직접 하셨습니다. herself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의 용법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관용적으로 쓰는 아이들인데요. 별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치사에다가 제기대명사를 붙여서 썼을 때 어떠한 특수한 의미가 형성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레슨 3 하단부에 제기대명사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테스트의 5번 보세요. 밑줄 앞에 by와 섞여 쓰는 애는 누구다? himself 들어가서요. 뜻은 혼자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전 토익에서는요, 대부분의 제기대명사는 by self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by D는 다 제기대명사 넣고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 토익에는요, 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by self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재에 있는 by self, of oneself, of itself, to oneself, in spite of oneself 아래 우리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이 아이들이 다 시험에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in itself도 나온 적이 있고요. 다양한 아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 토익 공부하시듯이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겠고 완벽하게 관용적인 용도들을 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인칭대명사, 주격, 소유격, 목적격 구분하기, 그리고 소유대명사에 대한 개념, 제기대명사에 대한 개념 다시 잊지 않도록 꼭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